2022 K-팝 레이더 컨퍼런스 이번 네 번째 세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파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2022 K-팝 10픽스 올해의 앨범 디자인 세션입니다. 이 세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K-팝 레이더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덕분에 올해도 조금 더 확대된 형태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 이어서 경력자로서 저희 올해 앨범 디자인의 터줏대감으로서 함께 나와주신 나건 교수님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홍대 나건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프레시한 기운을 더해주실 올해 앨범 디자인의 숨은 조력자 우리 최명환 편집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월간 디자인 최명환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네. 전 사실은 이 두 분을 모셔서 이 세션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긴장되기도 하고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앨범 디자인 10픽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발매된 앨범 가운데 신미성을 고려한 10개 앨범을 선정을 했습니다. 팬투표로 저희가 또 따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결과는 저희가 마무리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오늘 세션에서 쭉 이야기를 해볼 포인트는 바로 아름답고 멋진 앨범 디자인을 전문가들과 함께 골랐다. 이 포인트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팬분들도 팬들 사이에서 뭐 유명하다거나 뭐 팬들이 좋아하는 디자인과는 또 다르게 그냥 패키지의 아름다움만으로 뽑힌 앨범에 대한 뭐 궁금증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건 교수님은 작년에도 같이 함께 해주셨었잖아요. 어떠셨었나요? 그 작년에는 이제 뭐 디자인의 어떤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그 아티스트들의 세계관들이 어떻게 잘 표현되고 있냐, 또 그 표현하는 방법의 다양성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디자인의 어떤 트렌드랑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티스트들의 그 앨범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미성이라고 하는 주제지만 사실은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뒤에는 아름다움과 플러스 그 이상의 가치를 얼마나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느냐 하는 것들이 이번에 전문가로서 네. 선정한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 사전 미팅을 하면서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또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같이 모이는 지점의 앨범들을 뽑는 게 되게 좀 짜릿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명환 편집장님은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면서도 이번 세션 올해 함께 해주게 되셨는데 네. 어떤 각오셨죠?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게 섭외가 들어왔을 때 네. 거절을 했었던 게 네.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K-팝을 평소에 즐겨 듣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네. 음악 자체를 그렇게 많이 즐겨 듣는 타입은 아닌데 순수하게 디자인 관점에서만 평가해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조금 더 부담을 내려놓고 네. 이번 심사에 좀 임하게 됐고요. 네. 저도 모르는 세계였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이 K-팝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또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미팅할 때도 패키지들 전부 다 갖다 놓고 막 만져보고 뜯어보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네. 최 편집장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제 K-팝적인 부분은 제가 또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오히려 그 정말 전문적인 시선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마 이 세션을 보시는 K-팝 팬분들 사이에서도 재미있는 뭐랄까요? 뭐 좀 리프레시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되고 또 봐주시는 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경론을 통해서 뽑은 10장의 앨범을 지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쫙 펼쳐드려 볼게요. 이렇게 10장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뉴이스트, 뉴진스, 그리고 레드벨벳, 르세라핌, 빅톤, 아이브, 에스파, NCT 드림, 지코, 키 이렇게 10팀의 앨범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가운데에는 저는 K-팝을 쭉 봐왔으니까 올해 내내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이 된 패키지도 있고요. 약간 언급이
많진 않았지만 저희에게 뽑힌 패키지도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 디테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왜 이걸 뽑았는지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저희의 올해 앨범 디자인 10픽스는 뉴이스트의 Needle and Bubble이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최명환 편집장님이 근래 보기 힘든 시적 그래픽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어떠셨나요? 일단은 그 그래픽 디자인 씬에서 보면은 네. 그 예전에는 이런 디자인 언어들이 굉장히 좀 일반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조금 암시적으로 그래픽 표현을 통해서 상상하게 하고 뭔가를 상징해 놓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변화인지 아니면 이 온라인의 즉각성의 영향인지 많이 그런 요소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K-팝 앨범에서 이런 시적인 그래픽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고 재미있게 바라봤습니다. 교수님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이렇게 막 만져보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책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 책도 네.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어떤 그 하이 클래스를 타겟으로 한 그런 책 표지 같은 그런 디자인이어서 그 앨범을 뭐 저도 이제 펼치기 전부터 네. 전달되는 이 앨범의 가치라든지 완성도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충분히 시리즈로 쭉 소장해도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아주 그 그래픽 디자인의 완성도가 아주 높은 그런 작품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만져보시면서 막 이거 앞 같은 네. 걸로 만든 게 이게 좀 꽤 고급스러운 퀄리티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같이 얘기하면서 이 앨범이 사실은 뉴이스트라는 그룹이 10주년 기념 앨범이자 이제 완전체로서는 당분간 볼 수 없는 약간 기념 앨범, 베스트 앨범으로 판매가 된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뭔가 이제 10년이라는 어떤 그 아티스트의 세월을 전시처럼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전시 보고 나면 도록 사잖아요. 네. 그래서 도록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려서 뭔가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뭐 소장 가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최근에는 저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좀 줄어든 시장에서 좀 그런 부분을 돋보이게 디자인한 앨범이라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앨범 더 얘기해 볼 텐데요. 이 앨범은 할 얘기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K-팝 외부에서 얘기가 참 많았던 앨범이기도 했거든요. 뉴진스의 데뷔 앨범 뉴진스, 그 가운데에서도 저 그 백 버전입니다. 저거 보시고 어떠셨나요? 처음에. 그 뭐라 그럴까 굉장한 깜짝 놀랄 정도의 그 획기적이죠. 아이디어를 봤는데 네. 기존의 어떤 앨범들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도 깼고 그 저기서 보여지는 많은 여백이 결국은 어떤 브랜드하고도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의 장을 연 그런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었고 또 저거를 들고 다니는 팬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네네.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질 수 있는 맞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저희 그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 백 꾸미기들을 다들 해서 뭐 이렇게 뭐 체인이나 뭐 맞습니다. 키링 같은 것들을 달아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저 백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팬으로서의 활동도 하고 또 조금 힙한 느낌의 요즘 유행하는 템을 가지고 다니는 듯한 느낌도 살리더라고요. 근데 편집장님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사실 처음에 뉴진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워낙 화제가 된 그룹이기도 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민희진 대표의 어떤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가 완전히 다 쏟아부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맞습니다. Y2K의 컨셉부터 네. 그 10대 소녀의 어떤 그 순수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까지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실은 음악평론가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 앨범을 좀 소개를 해주실 때 네. 아니 이 정도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그 한창 유행하고 있는 그 한마디로 그 다꾸 일명 그쵸. 다꾸라고 하는 다이어리 꾸미기의 네. 어떤 백 버전 같은 느낌도 들었고 네.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공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기획해서 생산하고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디자인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을 한다고 느껴지는 게 어느 정도는 여기서 이만큼은 너네들이 알아서 꾸며봐 하는 그 어떤 여백을 주는 것도 너무 흥미로운
장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약간 순화를 해가지고 압도적인 완성도라고 맞아요.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은 쓰셨어요. 저희끼리 미팅을 할 때는 압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압살. 정말 그 K-팝 앨범 중에서 정말 압살하는 앨범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방이 저도 사실 저 가방을 올여름에 꽤 들고 다녔거든요. 저게 입구가 다들 보셨겠지만 입구에 이렇게 물건을 넣어도 충분할 만한 그 스페이스가 있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저게 그 CD를 형상화한 좀 동그란 디자인이 되어서 뭐 좀 힙한 그 아이템, 패션 아이템을 들고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 CD라든지 테이프 같은 좀 레트로한 음반 매체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팬들에게도 상당히 어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에게는 단순히 그 앨범의 소장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일상과 연결시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일상과 호흡할 수 있는 어떤 앨범 패키지라는 면에서도 기존의 어떤 뭐 책형이라든지 뭐 소장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앨범 패키지의 한계랄까요? 이런 걸 좀 벗어난 듯한 느낌이어서 사실 올해는 진짜 여러모로 뉴진스의 이 앨범이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특히 그 MZ 세대의 타겟을 아주 정확히 겨냥해서 그 사람들의 그쵸? 마음을 흔들어 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저런 형태의 그런 카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를 세팅한 그런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콜라보레이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약간 상식을 파괴한 포인트가 있어서 패션계나 뭐 문화예술계 다방면으로도 이 뉴진스라는 팀이 어필을 하고 또 차후에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기대되는 패키지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정말 저희 안에서도 엄청난 호평이 있었던 앨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앨범입니다.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앨범이었는데요.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그 오르골 버전을 준비를 해봤어요. 저 참 아름다운 비주얼인데 저희가 또 심미적인 부분을 캐치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도 좀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기존의 다른 앨범들과는 차별화된 네. 놨을 때 그런 재미있는 요소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저기는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네. 그 완성의 퀄리티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약간 종이질이나 그쵸.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 팬들의 어떤 그 경험을 어떻게 하면은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이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이라는 어떤 타이틀곡뿐만이 아니라 음반 전체에 녹아있는 어떤 클래식한 정서 같은 게 저 오르골로 승화되면서 가지고 온 설득력도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eel My Rhythm이 클래식 곡을 샘플링해서 만든 곡이기도 하고 저 발레 의상들이 실제 무대 의상이나 안무 영상 같은 곳들에서 상당히 그 클래식한 배경과 함께 소화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뭐랄까요? K-팝은 정말 좀 풀 패키지잖아요. 음반에서 뭐 어떤 퍼포먼스 비주얼적인 면에서 저렇게 음반 패키지까지 이어지는 좀 컨셉의 일관성이 확실히 돋보이고 또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편집장님께서는 또 이제 소장 가치가 네.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제가 후보로 넣지를 않았다가 그러셨구나. 실물을 보고 음악을 듣고 마음이 바뀐 케이스였거든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음악에도 이런 것들이 샘플링 되어서 반영되어 있으면 이거를 시각화하는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를 충족을 시킨 게 맞고 네. 그리고 앨범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처럼 스트리밍 시대에선 결국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 욕구를 자극을 하는 건데 네. 오르골 집에 이렇게 하나씩 놓고 이런 것들은 되게 일반적인 어떤 풍경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K-팝 앨범으로 전이시켰다라는 것만으로도 또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바꾼 케이스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중간에 맘 바꾼 것도 꽤 네, 많거든요. 맞아요. 직접 패키지를 보고. 그리고 아까 그 약간 퀄리티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약간 좀 고가라도 열면 Feel My Rhythm
음악이 오르골로 나오면서 약간 돌아갈 수 있는 뭐 이렇게 장치 같은 것도 네. 있는 스페셜 패키지 같은 것도 있으면 한정판으로. 네, 전 삽니다. 네, 전 살 것 같습니다. 너무 사고 싶습니다, 사실. 자, 그러면 다음 앨범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올해의 뭐 가장 핫한 그룹이자 또 이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르세라핌의 데뷔작 Fearless가 올해 앨범 디자인 네 번째 작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작품은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확실히 엠블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어요. 저는 이제 딱 보고 그 엠블렘에서 주는 어떤 강력한 그런 그쵸.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 같은 거 그거를 보고 위에 Fearless라고 하는 거를 딱 봤을 때 네. 정말 그래픽적으로 잘 풀었다. 음. 그 타이포와 엠블렘이 주는 그 두 개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 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Fearless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네. 반대되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두 개 더 강력한 엠블렘을 가지고 저거를 시너지 효과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전달되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을 표현한 아주 좋은 앨범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편집장님은 또 이제 런웨이라고 하는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요 디자인에 좀 녹아난 것 같기도 하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뭐 사실 런웨이라는 어떤 컨셉을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런 쪽으로 이제 아전인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한 건지는 원래 다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옆으로 눕혀놓으면은 네. 마치 이게 패션쇼의 런웨이가 시작될 때 이렇게 무대가 쫙 열릴 때 어떤 뒤쪽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 듯한 느낌도 좀 받았었던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걸그룹답지 않은 그래픽 플레이라서 더 저는 재미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사실 한동안 걸그룹 했을 때 어떤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품화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네. 이슈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에서 이제 우리 케이팝이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오히려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 뒷면을 패키징을 이렇게 뜯을 때 느낌이 그쵸. 또 약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그 럭셔리 브랜드들한테서 이제 초대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그때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어. 약간 그게 언박싱하는 느낌도 들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초대장에서 이렇게 뜯었을 때 뭔가 흥미로운 럭셔리 브랜드의 초대장에 등장할 어허. 것만 같은 그런 인상도 좀 받았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뒤에 이렇게 패키지 두두두둑 뜯어야 되는 형태로 돼 있는데 그거 저희가 뜯을 때 안 뜯겼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좀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가 좀 깔끔하게 잘못돼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뜯을 때 저 두려움 없는 일할지 좀 이 팀이 뭔가 우린 돌리지 않겠다. 그게 사실 한 번 뜯으면 붙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붕 떠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보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메시지적으로 그냥 북 뜯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좀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이 그대로 패키지로도 전달된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네 번째 앨범 르세라핌 Fearles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어지는 다섯 번째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아마 다른 앨범들하고는 선정된 이유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패키지 자체도 좀 다르죠. 빅턴의 크로노그래피 앨범입니다.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포인트가 좀 달랐어요. 환경적인 네. 포인트를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좀 뜨겁게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앨범 처음에 만나보시고 어떠셨나요? 일단은 K-팝 앨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갖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굉장히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과장될 정도로 무언가 요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간결하고 단출해서 네. 처음에 이게 뭐지? 맞아요. 다들 이런 이거 앨범 안에 포카 케이스 같은 네.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냥 약간 뭐 어디 앨범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 그쵸.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앨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흥미로웠고 네. 이게 재미있는 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기획자 디자이너들이 직접적으로 환경을 되게 막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믿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맞물려서 변하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대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요새 뭐 결국은 K-팝의 주요 구매층이 MZ세대이고 이들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굉장히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K-팝 앨범도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제안 같은 앨범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앨범을 기점으로 이 이후에 이걸 뭐 플랫폼 앨범이라고도 K-팝 안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형태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뭔가 하나의 시작점을 만들어준 앨범으로서 올해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 앨범 얘기하면서 최근에 그냥 디자인계에서도 이런 뭐 미닝아웃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핫 친환경적인 이슈죠. 예, 굉장히 뜨겁다고 말씀해 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뭐 K-팝 미닝아웃 소비에 지평을 열었다 뭐 이런 말은 했는데 네, 사실은 요새 이제 그 대기업들 전부 다 그 ESG의 맞습니다.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데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저희가 K-팝 이렇게 생각하면 화려하고 그다음에 하나씩 더 애드하다 보면 점점 커지기 맞아요. 되기 쉬운데 네. 그걸 절제해서 미니멀하게 풀고 거기에 어떤 환경의 가치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팬덤의 어떤 그 얼리 어답터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데에서 앞으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좋은 앨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K-팝뿐만이 아니라 팬덤에 대한 인식도 좀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왜 K-팝 팬덤은 되게 뭐 생각이 없고 막 뭐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무조건 많이 사고 뭐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사실은 그 팬덤 안에서 오히려 그런 과소비적인 부분이나 과잉 패키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제 어떤 가수나 회사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런 형태로 패키지들이 점점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흥미롭고요. 뭔가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K-팝과 이제 그 내부의 어떤 팬덤의 역학 같은 것이 좀 발현이 된 앨범 패키지가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 좀 주목 더 하고 싶은 형태의 앨범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앨범으로 넘어갑니다. 이 앨범은 앨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뭐 올해 이 팀 모르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아이브의 여러 앨범 가운데서 러브 다이브 앨범을 저희가 올해 디자인으로 뽑아봤는데요. 이 앨범은 확실히 그 타이포, 컬러감 이런 쪽에 있어서 두 분 다 상당히 만족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일단은 사실 뭐 컬러를 아이덴티티로 삼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특색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일관되게 밀고 나갔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네. 레터링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요새 어떤 그래픽 디자인 씬에서도 역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게 그 텍스트 자체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좀 트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굉장히 잘 반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밀키는 뭐 가독성적인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조금씩 어설픈 부분은 있는데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걸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섹슈얼리티를 내세우지 않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분명히 이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앨범이라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르세라핌과 아이브 전부 일반적으로 아이돌 앨범에서 생각하는 멤버들이 전혀 커버에 등장하지 않고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수님도 그런 어떤 절제미가 네, 저 네. 타이포 자체에서 보여주는 그런 과감함, 절제함 이런 것들이 그냥 저 타이포만 보고 있어도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완성도가 높은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RGB 컬러가 이 팀의 그 포인트이다 보니까 저렇게 패키지로도 풀린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뽑아주셨습니다. 판용을 맞춰가지고 약간 계속적인 어떤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아, 것도 그쵸. 네,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이 타이포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 팀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앨범이 에스파입니다. 이 앨범도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비지 이 앨범을 꼽아봤어요. 그 가운데서도 저 정말 뭔가 저희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저 입구 같은 독특한 디자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 주셨는데요. 이 앨범에 대해서는 어떠셨나요? 이 그룹에 대해서는 두 분도 그래도 뭐 K-팝을 전혀 듣지 않으셔도 좀 알고 있으시잖아요. 뭔가 메타버스, 뭐 아이라고 하는 아바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앨범 패키징으로 뽑힌 것에 대한 플러스 점수가 아무래도 좀 네, 있었을까요?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또 정제된 그래픽으로 잘 표시한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실제 이미지보다는 실물을 봤을 때 훨씬 더 감각적이고 네. 마치 저게
그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그쵸. 그런 입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비지나 뭐 그 아티스트를 저 앨범에서는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SF적인 부분 혹은 최근에 인기가 있는 디자인 흐름에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 레터링 자체가 이제 리퀴드 메탈 이펙트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터미네이터 2의 맞아요. T-1000의 그 느낌을 요새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그걸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색깔들이 이 K-팝 앨범에 묻어나는 것도 좀 재미있었고 예전에는 사실 그 저희 월간 디자인에서 주로 다루는 네. 어떤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이야기들을 흔히 하는 어떤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그 K-팝 앨범 디자인과 조금 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저쪽만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세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SM이기 때문에 이제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모험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에스파 얘기하면서는 항상 그 막 평화의 시대나 1세대 그룹들도 함께 했었던 그 정말 미지의 우주에 대한 추구 같은 것이 20년 이상 그 어떤 뚝심 있게 진행해 오고 있는 그 서사라는 게 상당히 에스파를 보면서 야, 이게 세대를 돌아서 다시 유행을 타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의미 있게 풀어질 수 있구나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K-팝의 역사와 뭐 요즘 트렌드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던 디자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어지는 팀도 사실 SM 엔터테인먼트 출신입니다. NCT 드림의 비트박스 앨범이 저희 올해 앨범 디자인 8번째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의견이 좀 갈리기도 했어요. 이게 어떤 매력이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리패키지 앨범이고 그리고 그 안에 뭐 멤버별의 어떤 손글씨들이나 좀 요즘 아까도 얘기 나왔던 뭐 탁구 뭐 이런 감성 같은 것들이 좀 가볍게 녹아있는 점을 좋게 평가하셨던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핏 패키지한 거에 대한 앨범 그 디자인의 컨셉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나와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줘서 네. 그 우리가 이번에 선정한 것들 중에 아마 유일하게 얼굴 모습이 있는 그러네요. 걸로 기억을 그러고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푸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앨범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약간 유행하는 또 약간 뭐 버블 디자인이나 손글씨 같은 레터링 같은 것들이 또 같이 들어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가 쭉 훑어본 앨범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지만은 사실은 어떤 비주얼 디렉터 혹은 기획사의 어떤 정리된 어떤 스타일의 어떤 시각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기획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그 멤버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인간적인 기운이 묻어나는 그쵸. 게 조금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생각해 보면은 기획사의 정돈된 시각물을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건가? 그거를 소장하고 싶어 하는 건가? 사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자기의 최애 아이돌이 있고 그의 어떤 뉘앙스와 느낌을 결국은 소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 포인트를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리패키지라는 게 이제 본 정규 앨범 다음에 약간은 일종의 팬 서비스 같은 걸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각 멤버별로 패키지가 따로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는 점, 뭐 이런 것들도 저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어지는 9번째 최신작이긴 한데요. 지코의 Grown As Kid가 좋은 저희 올해 디자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앨범도 약간 최근의 어떤 트렌드와 그리고 아티스트의 서사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묻어난 것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떠셨나요? 저걸 보면 뭐 지코가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지코의 어떤 자신감, 그다음에 뭐 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져가서 저 앨범 표지만 보고 있어도 팬들은 지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네. 그래서 앨범하고 그 이미지 컨셉을 잘 푸른 그런 아주 힘이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앨범입니다. 그렇죠. 사실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확 이목을 끄는 저게 부분이 자신감이 있는. 없으면 저렇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최명환 편집장님께서는 이 B급 정서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시기도 했어요. 네,
요새 케이팝 앨범에서 또 공통적으로 이렇게 자주 보이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런 B급 정서를 그래픽화하는 작업들이 몇 개가 보였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반영을 했고 그렇다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저 네. 그로운과 키드라는 거에서 어떤 B급 정서를 반영을 하면서도 이 커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저희 안에 보면 이제 지코의 어린 시절 사진과 맞아요. 함께 이렇게 포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컨셉을 굉장히 잘 잡고 이거를 음. 시각화하는 데까지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카리스마와 덕심을 약간 같이 자극할 수 있는 흥미로운 패키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쪽에도 포토북으로 들어있는 패키지가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단단하게 들어가 있어서 소장 가치도 높게 평가를 받았고요. 자, 이어지는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 앨범이야말로 사실 올해 저희가 가장 뜨겁게 이야기해봐야 할 앨범이자 또 B급 정서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아닐까 싶은데요. 키의 가솔린 앨범입니다. 이 앨범 혹시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 아셨나요? 이런 패키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쵸. 네. 보시고 약간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 않으셨나요? 이게 거의 지금 저희가 뭐 선정한 것은 비디오 테이프 VHS 네. 형태입니다만 이외에도 이제 플로피 디스크 형태도 있고 뭐 실제 이제 만화처럼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진 패키지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죠. 정말 정성스러운 패키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앨범 패키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이 K-팝 앨범의 트렌드를 리드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가능성을 준 네. 그런 앨범 디자인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네, 저도 저 VHS 처음에 받고 패키지 만져보면서 와 이거 어디서 구했지 싶었을 정도였거든요. 저 예전에 대여점에서 빌리던 패키지 그대로의 패키지잖아요. 저 뭐가 구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레트로의 정서를 정말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 좀 실험을 해본 느낌이었어요. 딱 맞아요. 그 그래픽만 보더라도 정말 그 기묘한 이야기가 딱 떠올랐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식으로 변주가 되면서 디자인 곳곳에 녹아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았지만은 이 모든 기획을 키가 직접 진두지휘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아티스트일 수 있겠다. 그냥 기획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돌 이상의 어떤 성취를 이뤄낼 수도 있겠다라는 좀 가능성도 본 앨범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키씨가 이렇게 B급 SF 정서를 담고 있는 앨범 패키지를 발표를 했었고 올해까지 어떤 자신의 정말 진한 취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저도 뭐 음악적인 면이나 퍼포먼스적인 면에서의 키라는 아티스트의 가능성도 봤지만 그 이외에 자신을 풀 패키지로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패키지 아니었나 싶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정말 집요하죠. 저거 생산하기 전 진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정념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빠르게 저희가 선정한 10장의 올해 앨범 디자인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 외에도 팬분들이 선정해주신 저희의 올해 앨범 10픽스가 있습니다. 저희 선정과 좀 겹치는 앨범도 있고요. 전혀 아닌 앨범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Tomorrow by Together 첫 번째 앨범. 저 앨범도 사실 그 엠블럼이나 타이포그라피로 플레이를 많이 하는 팀인데 이 앨범도 있고요. 세븐팀, NCT Dream, 에이티즈, NCT 127 그리고 NCT, 아이브,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여자아이들 이런 아티스트들의 앨범이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렇게 훌쩍 시간이 지나서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세션 어떠셨나요? 이 올해 앨범 디자인 두 번 또 해보기도 하셨었지만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세요. 뭐 레드닷 심사를 가서 다양한 제품을 보는 것 이상으로 네. 이 K-팝의 어떤 그런 열풍 뭐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잘 응집한 그래서 디자인을 통해서 이 아티스트의 브랜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전략이 보여지는
그런 아주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또 한 해가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도 함께 해줄 거죠? 네, 미리 섭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도.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분야라서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저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만약에 내년에 불러주시면 또 나올 의향은 있습니다. 어머, 저희가 섭외를 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섭외에 응해주셨다. 제가 여기에서 영상으로 증거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케이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소장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소장하고 싶은 앨범을 많이 만나고 싶은데 올해는 뭐 이렇게 세션을 만든 이유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정말 좀 갖고 싶은, 그리고 뭐 친환경적으로도 좀 고민이 들어간 이런 앨범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의미가 깊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저희 세 명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K-팝 이 제작하시는 분들도 멋진 패키지들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곱게 모아서 내년에도 또 멋진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022 K-팝 레이더 컨퍼런스 K-팝 10픽스 올해 앨범 디자인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